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통계 후반부에 해당하는 정규 분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나갈 텐데 맨 처음에 단순하게 그냥 바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이 정규 분포라는 건 어떤 배경이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문제 출제 컨셉과 그에 따른 현재 문제 풀이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따라와 보시면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정규,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포다 해서 일반적인 해서 영어로 하면 normal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머리 글자 n을 써줘요. 현재 이 첫 번째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을 왜 배울까? 이것은 바로 평균과 분산 혹은 표준 편차 이 내용에 대한 활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봤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항 분포, 요 세 가지의 목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 정규 분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써먹겠니?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규 분포에 관련된 것은 가장 쉬운 예로 하나 설명을 해주면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나 뭐 그전에 뭐 고려시대 아니면 삼국시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지역이 있죠. 일명 그 농가 쪽에 집중을 하는 농촌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에 이제 바닷가 쪽 이제 물가에 있는 어촌이 있고, 그 다음에 산간지방에 있는 산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농촌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농사를 통해서 쌀이라든지 아니면 야채를 수확할 것이고, 어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를 어획해 와서 판매를 하겠죠. 그 다음에 산초는 뭘 하겠어요? 약초라든지 아니면 산약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이 세 개의 지역이 점점점 확장하다 보면은 가운데 영역이 이제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터가 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상황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농촌이에요. 여긴 농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올해 만약에 기본적인 풍년이야. 풍년이면 어떻게 돼요? 쌀의 양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러면 나만 풍년인가? 아니지.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농가가 아마 다 거의 다 풍년일 거라고. 그러면 쌀의 양이 많아질 거고, 이 쌀의 양이 많아진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농가 쪽의 입장에 맞는 현재 물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촌이 있어요. 이렇게 어촌. 어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제 물고기를 낚는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 그렇죠? 네, 그랬다 보니까 배를 타고 나가는 과정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물고기 어획량이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태풍이 부는 관계로 많은 어선이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마을의 전체적인 수확량은 아무래도 어선들이 많이 나가야 많은 양의 물고기를 낚아올 텐데, 만약에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어선이 한두 척밖에 못 나간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물고기의 수행량도 그만큼 적어질 거야. 그쵸? 그러면 물고기의 어획량이 매일마다 그때그때 다르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입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짝 내려주면 여기가 산촌이에요. 만약 이 사람들이 나무를 해서 먹고 살 거야. 나무를 해서 먹고 살 거야 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올해 나무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푸르러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땔감이 하나에 많을 것이고, 만에 하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만약 산불이 났어요. 그럼 산불이 나버리면 상상만 해도 힘들죠? 야, 이렇게 나무가 전부 다 새까맣게 타버리면 땔감의 양이 확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매일매일의 어떤 양이 뭐 농가나 아니면 어촌과 산촌의 양들이 자기 각각이 갖고 있는 양들, 물고기 양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곡식의 양 아니면 땔감의 양이 그때그때 다르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구제역 이런 것들 또는 조리독감 이런 게 퍼져버리면 돼지값이라든지 아니면 닭고기에 해당하는 값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다 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닭이 1000마리던 게 갑자기 도륙을 해버리면 전부 다 도륙이 아니죠. 이거 잘라먹는 거고, 기본 살상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1000마리던 게 이제 100마리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먹겠다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일단 치킨의 양이 100마리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닭의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농가라면 나는 1000마리의 닭을 팔아서 우리 가족들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요번에 기본적으로 조류금 때문에 900마리를 살처분했어. 그쵸? 그 바람에 100마리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야. 그 내 뜻이 아니잖아. 난 1000마리를 키우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900마리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100마리를 가지고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마리를 가지고서 마치 뭐 해야 돼? 1000마리를 팔았을 때의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내 뜻인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치킨 하나에 대한 가격은 바로 10배로 확 뜨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만약에 농가도 마찬가지인 게, 아유, 풍년이면 쌀이 넘쳐 흐르죠. 그러면 값이 떨어질 거고, 만약에 쌀이 흉년이야. 흉년이면 쌀의 수확량이 적으니까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기본적인 쌀에 대한 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각각의 입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농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수협,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협동조합,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의 가격을 딱 맞춰 놓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가 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딱 팔고, 오늘은 오늘 쌀을 좀 팔아가지고 우리 딸내미 그냥 꽃신도 좀 사주고, 그냥 이따 우리 집사람 머리빗도 하나 사주고 막 이러고 왔단 말이야. 이따가 물고기도 한 마리 먹어야겠군 하면서 왔는데, 아니 세상에 여기가 물고기 값이 지난 5일 사이에 값이 2배로 떠버린 거야. 아니 야, 너 이렇게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물가 올라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번에 며칠 전에 날씨 봤잖아. 날씨 어땠어? 태풍 불었잖아. 그 바람에 우리 마을에 배가 하도 못 나갔어. 그래서 딱 2대 나갔네? 그래서 물고기 여행량이 조금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 이거 다 팔아서 우리 마을 전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 값을 올리겠어, 이게 되는 거야. 아이, 그러면 자네 올려도 적당히 올려야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물고기 값 2배로 올려버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촌의 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어촌 또 올리겠죠. 그쵸? 자, 이런 과정에 거품이 막 생겨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얘네도 산촌도 같이 올려야지 나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입장 해명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답은 없다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옳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누가 관여할 거냐면 정부가 관여합니다. 정부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가 있는데 얘네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얘네들의 입장은, 비유하자면 뭐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정규 분포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정규 분포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얘는 뭐냐 하면은 표준 정규 분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니네 각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국가에다가 제공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데이터 내놓으시고, 어촌의 데이터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산촌의 데이터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공평하게 값을 매겨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표준정규분포예요. 그럼 표준정규분포에는 뭐가 있느냐? 말 그대로 법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일처리하는 게 아니고 표준정규분포라는 게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0부터 라지 Z까지 스몰 z,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 하면은 0.3442, 34 얼마 나왔더라? 살짝 보면은 0.34, 그 다음에 13, 3413,
그 다음에 2.0이면 0.4772.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값인데, 선생님도 살짝, 보는 과정에서 살짝 깜빡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표를 주기 때문에 써먹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뭘 줄 거야 하면은 바로 이런 표를 줄 거야. 그러면 이 표를 데이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값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의 입장도 옳고 어촌의 입장도 옳고 산촌의 입장도 옳으니까 전부 데이터 나는 게 넘겨. 그럼 내가 전부 다 공평하게 맞춰줄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평균이 M1, M2, M3잖아. 예. 그러면 그 평균을 다 똑같이 맞춰줄게. 0으로. 그리고 너희들의 표준 편차를 전부 다 얼마로? 1로 맞춰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물가의 단가를 정평하게 맞춰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할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 원래 내용을 한번 살짝 보면, 정규 분포는 n이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는 x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머리 글자, 평균이 뭐죠? 라고 하면 m이라고 할 거야. 이 뜻이고요. 두 번째, 분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나는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x는 당연히 시그마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그렇다면 살짝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과정에서 표준 정규 분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는 말 그대로 하면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 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살 거면 원이 필요하죠. 원화. 그렇죠? 100원, 1000원, 만원, 5만원 이런 것처럼 원이 필요한 거고. 근데 내가 미국을 갔다 하면 뭐가 필요해? 바로 달러가 필요하겠죠? 일본에 가면은 위안화가 필요하겠죠? 엔화. 위안화는 중국.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내가 각국의 나라를 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그 나라 화폐 단위로 등가 원칙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치환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표준정규분포는 뭐냐면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로 만들어주는 거야 라는 뜻인 거야. 정말? 그러려면 Z는 시그마분의 X-M이라는 룰을 따라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정말 그러면 이거 따라가주면 너 평균이 0 되고 표면차가 1 되는 거 맞아? Yes.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Z가 뭐지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Z라는 것은 2의 살짝 요거 적어주면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상률분포 했을 때 통계 개념은 똑같습니다.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x 값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다. 이게 되는 거고요. 얘가 평균이기 때문에 이 값이 뭐냐면 m이죠. 그러면 시그마분의 m에서 시그마분의 m을 빼니까 요거 0 나와요 하면서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이걸 따라가 준다면 평균이 0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았어요. 다음 둘 살짝 올려서 현재 VZ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V의 시그마분의 X-M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V의 여기는 시그마분의 1X 다시 말하면 이걸 조금 더 압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다 이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건 편차에서 날아갈 거고 시그마분의 1만 받고 나가면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VX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VX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였어요? 그러면 시그마 제곱. 그럼 당연히 약분하면 1 나오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정규분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한다? 치환을 해서 기존에 있던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는 1로 이렇게 규격화해서 정리해 준 값이야. 그래서 농촌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평균이 0, 표준편차는 1. 어촌도 넣어주면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산촌을 넣어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이즈의 내용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 과정을 잘 받으시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을 갈 때 공부하는 과정이죠. 보통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사탐이라는 과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 한국사를 제외하고서 사탐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했을 때 어떤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과목은 쉬우니까 평균이 높아지고 어떤 과목은 시험이 어려우니까 평균이 낮아지고 이렇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점수만 가지고선 그 학생의 실력을 판가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평균이 서로 달랐을 때 이 평균 두 개를 일치시켜주는 과정. 표준편이 달랐을 텐데 그걸 또 일치시켜주는 과정. 이제 그것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표준정규분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원점수, 표준점수라고 정리해주는 과정도 바로 이러한 뜻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참고로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해야겠다? 너의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표준정규분포의 데이터로 바꿔줄 거야. 왜? 그럼 표준정규분포로 데이터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판정을 해주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내가 법원이에요. 법원에는 판사가 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야?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억울해서 왔을 거야. 그럼 억울해 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판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판사 입장이라면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 얘는 앞에 있는 A라는 사람 얘기 들으면 A라는 사람 그렇지. 안타깝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B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B라는 사람의 얘기가 상당히 안타까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어떤 사연팔이 말고 공정하게 네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를 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법원에 갈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간다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가냐면 변호사를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럼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변호사에게 내 사연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변호사는 이제 그걸 다 확인한 후 그것을 뭐 한다? 일반적 언어를 법정 용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연들이 들어보니까 당신 좀 안타까운데 그것은 현재 당신은 형법 몇 항 몇 조, 몇 조 몇 항에 위배됐다. 아니면 민사법 어디에 위배되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의 언어를 전부 다 몰아서 법적인 용어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변호사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이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려면 네가 표준정규분포가 있어야 되고 이 표준정규분포라는 것은 결국 정규분포를 통해서 치환하는 값이다. 그러면 이 표를 써먹으려면 정규분포가 한 방에 이 표로 가는 게 아니고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꾼 후 마지막에 가서 뭐하자?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옳고 그름이 된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 스토리를 끊어가면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정규분포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살짝 요거만 지워볼게요. 그러면 표준정규분포표는 뭐냐? 그 전에 요것만 마음을 살짝 적어볼까요? 현재 EZ는 뭐냐? 라고 한다면 0. 그 다음에 VZ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1. 그러면 표준편차는 뭐죠? 라고 하면 바로 1이다. 알았죠? 예, 그 설명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현재 스몰 z는 P가 0부터 해서 라지 z는 스몰 z야. 그러면서 여기가 1이야. 1.0. 여기는 0.3413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면 0.477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바로 이 값을 읽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그래프 그리기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 필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꼭 그려줘야 돼.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여기 있는 Z는 라지 Z가 아니고 이 스몰 Z를 설명하고 있단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첫 번째 이런 식의 종 모양.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균이 얼마냐면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는 이 0이 바로 평균을 얘기해 주는 거야. 현재 이 값인 0은 바로 평균을 얘기해 준다. 평균. 그래서 0부터 스몰 z까지의 기본적인 나는 확률값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바로 나는 너에게 확률을 제공해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 있는 0.3414이 뭐다? 확률값이다. 0.477이 뭐다? 확률값이다. 그런데 철저하게 0부터 z까지의 확률만 말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좌우대칭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되는 거죠. 좌우대칭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선생님, P가 0부터 Z가 1까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 그림의 경우는 0부터 1까지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하고 그림이 똑같죠? 그러면 그때 요 값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은 0.341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만약 선생님, 근데 PZ가 1보다 작거나 큽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Z가 1보다 작거나 크다는 얘기는 뭐냐? 이게 살짝 그려주면요. 여기가 0인데 여기가 Z가 1이란 말이야. 근데 1보다 작거나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표는 철저하게 0부터 떨어지는 확률만 제공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지 하면 여기가 바로 0.477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3413 0.3413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전체 확률은 1이니까 이것은 좌우대칭이면 절반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0.5에서 0.3413을 뺀다. 그래서 0.1587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살짝 올려볼게. 만약에 P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크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이 푸시면 돼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림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첫 번째, 요 값은 확실하게 얼마다? 0.5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보면 P가 마이너스 1부터 Z가 0까지에다가 플러스 0.5를 더해 주는 거야. 그럼 이 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요것은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와 0부터 1까지는 같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좌우 대칭. 그러면 0부터 1. 그래서 여기도 표가 보면 전부 다 양수값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 대칭을 써먹으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0.3413. 자, 그렇다면 전체 완성된 값은 0.8413이야. 이렇게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림을 그려라. 영역을 표시하고 마지막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그 확률값을 얻어주면 된다. 자, 이 사실 하나만 갖고 계시면 사실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뭐 하자? 바로 이제 매핑과 문제풀이를 설명해 주겠다. 아시겠죠?